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SK 89억 뇌물 사건의 진상 2번입니다. 2번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시 보세요. 이게 정현식 사무총장의 진술 좋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양이. 저도 이거를 최근에 봤습니다. 저도 웬만한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다 보고 있지만 정현식은 저분 꼬장꼬장하고 얘가 거짓말 안 하겠지. 저도 대충 봤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진짜 속에 좀 열이 좀 났었습니다. 이걸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식 사무총장은 2016년 10월 27일 날 처음 검찰에가 조사를 받습니다. 정현식 총장을 조사한 사람이 최재순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있던 최재순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4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4번 조사를 받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정현식 총장 이 경력이 쫙 나옵니다. 저도 이분이 은행을 했는지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굴도 얼굴이 좀 마른 편이면서 아주 꼬장꼬장하게 생겼기에 은행원 출신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까 은행원 출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충 언급을 했지만은 정현식 총장은 1971년 2월 대구 상원고등학교, 옛날 대구 상고입니다. 상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1971년 2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그러니까 20년이죠. 그 한 20년간을 한일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정현식 총장은 한일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그럼 한일은행에서 주로 어떤 파트에 있었느냐? 국제금융부 외환딜링룸, 거기에 총괄 차장, 그리고 홍콩 지점 및 홍콩 법인 현지 과장, 주로 외환 쪽, 그리고 해외 근무, 아주 영어를 잘한 분으로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20년간 한일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1992년 10월부터 2006년, 그때 신한은행으로 옮깁니다. 2006년 12월까지. 이때 신한은행에서 근무할 때 직책은 뭐냐? 국제금융팀장, 그리고 압구정동 중앙지점장, 동서초 지점장, 세종로 지점장, 그 지점장을 쭉 역임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물론 한일은행이 사라졌죠. 은행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서 K스포츠재단 그 설립기금 286억, 이거 예치된 데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회장이하고. 그리고 이런 재단 기금 286억 정도 되고 하면 이거 예치하면은 은행은 굉장히 뭐랄까요? 고맙죠. 반갑고. 그럴 경우에 일종의 뭐랄까요? 예치 수수료랄까? 이런 게 있는 걸로, 관행적으로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K스포츠재단 내부에서 이게 한번 문제가 됐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리에 예치은행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예치은행에서 참 고마운 표시를 하면 그 돈을 다시 재단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는 자체하고. 그리고 이분이 2007년 2월 달에 미국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이 검찰 조서를 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검사에게 묻습니다. 재단법인 K스포츠에 입사한 경위가 어떤가요? 하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정현식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그때가 바로 그 신한은행 그만두고 2007년 2월경 미국에 갔다.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도 부진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2011년 5월경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법무법인 푸른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거예요.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참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을 모두 날렸고, 그런 상태에서 참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일을 계속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인식 총장도 돈에 굉장히 쪼들려 있었다는 거, 퇴직금은 사업에서 날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한쪽에 이제 장애, 왼쪽 다리 장애가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거예요. 자, 법무법인 푸른에서 국제금융전문위원으로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M&A를 전문으로 하는 정영준 대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영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정영준,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대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푸른에에서 퇴직한 이후 여기저기 근무를 하다가, 여기저기 어디냐, 그때 이 법무법인이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근무했던 데가 뭐냐면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 그 2012년도에는 신한은행 대출영업 2본부 대표를 지냈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신한은행 대출중개인 감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퇴직했지만 또 신한은행 쪽에 무슨 일을 계속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퇴직금은 다 사받아가 다 탕진에 가다 보니까 2015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몽골로 갑니다. 정인식 총장이 몽골에 가가, 왜? 돈이 필요해서 몽골에서 4개월 동안 병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쭉 놉니다. 여기저기 근무를 하다가 몽골에서 약 4개월 병원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몽골이 겨울이 길고 너무 추워 일을 하기가 힘들어 2015년 7월경 귀국하여 쉬면서 정영준 대표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 지금 정인식 사무총장이 K스포재단에 들어가게 된, 입사하게 된 제가 경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냐? 정영준 M&A를 하는 분한테 부탁했다.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수학기록에도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던 중 2015년 12월경, 그럼 그때가 언제냐? 소위 K스포재단이 이제 막 설립될 그 무렵이에요. 12월경 정영준 대표가 이력서를, 자기 보고 정인식 총장한테 이력서를 보내봐 달라고 하여, 그래서 탁 보내주니까 현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자기 일자리 참 이런 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정영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2015년 12월 23일 논현동에 있는 건물 사무실로 와서 면접을 보라고 하였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 면접을 본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영준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누군가가, 최서원하고 정영준 사이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이 사람 소개로 내가 최서원한테 면접을 보았다. 지금 이래서 나서요, 이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거는, 아니 정인식 사무총장 그 임명도 최선희가 다 있고 전부 다 최선희가 되면 다 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영준 M&A 전문가, 저도 지금 이 사람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술인을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추천한 사람이 정영준인가요? 그러니까 정영준이 직접 최순실에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영준에게 취업을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아, 좀 비겁한 얘기. 그러니까 아니 자기 일자리를 구해준 사람, 우린 당연히 그 사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이름 모른다는 거, 참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안종범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검찰 진술 조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게 묻습니다. 진술인은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검사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현식 총장 답변이 이랬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경 최순실과 면접을 본 후에, 최순실하고 면접을 본 후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순하고 탁 면접 보고 나니까 안종범 수석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재단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자리에 지지를 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탕 물어봅니다. 그럼 진술인, 정인 사무총, 당신은 안종범 수석과 아는 사이인가요? 그 물어봅니다. 그랬더만, 아닙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다. 그때 최순실 회장님에게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 12월 중순경까지만 하더라도 안종범 수석을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대요. 전혀. 몰랐다가 면접 본 지 얼마 후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처음으로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가 전화를 툭 받으니까 자기가 안종범 수석이라 해서 안종범 이걸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다 사실인가요? 주장입니다. 지 주장이고 그리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검찰이 4번 조사를 받는데 지난번 진술한 거 틀린 게 없습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검사가 또 당연히 의문을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안종범 수석은 진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당연히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라도 묻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랬더만은 정인 총장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자, 그러니까 검사가 추구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술인의 이력서가 안종범 수석한테 그럼 전달되었던가요? 저도 이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정영준이라는 사람한테 준 건데 그럼 안종범 수석은 어떻게 전달되는가요? 하니까 대답 그겁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설을 그래서 써요. 검사 다시 물어봅니다. 진술인은 안종범 수석, 최순실 등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정인 씨, 안종범 수석, 최순실 회장과 셋이 동시에 만난 적 없습니다. 이래놨습니다. 둘러대기도 엄청 잘하네요. 자, 제가 왜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느냐? 검찰 조서를. 그리고 이게 1차 조서 내용이에요. 그럼 1차 조서는 뭐 겁돈하고 검찰에 갔으니까 그래서 뭐 좀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이제 진술 조서부터는 소위 말해가 이제 지난번 진술에 제가 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게 대부분일 건데 정인 총장 지난번 1회 진술 조서 틀린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해놨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정인식 사무총장 진술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딱 얘기 그거 아닙니까? 정인식 이야기는 최수호를 만나기 전까지 안종범을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안종범 전혀 몰랐다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 버리죠. 전혀 몰랐다니까. 진짜 몰랐구나. 근데 넘어가 버린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진술조서 보면 정인식 총장 소위 그 학교 관계 단어입니다. 그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정인식 딱 검찰 조사에서 저는 2003년 2월경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 2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한은행 지점장 시절이에요. 그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그러니까 대구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한일은행에 들어가가 20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옮겨가 지점장이 돼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가서 대학을 마쳤다. 그 이야기예요. 이때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누굽니까? 안종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자, 나이는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정현식 총장이 나이는 6살 많습니다. 53년생, 59년생이니까 6살 많습니다. 자, 안종범 입장에서는 이제 딱 성대 경제학 교수로 딱 했는데 부임을 했는데
학생들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올라온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정인식 총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도 나이 많고, 거기에다 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고향도 대구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대학 교수가? 아니, 진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인식이라는 사람을 안종범이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인상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정인식 총장 입장에서 안종범 수석은 소위 대학 시절 선생입니다. 선생. 우리가 교수하지만 선생입니다. 그리고 저 안종범 교수 입장에서는 야, 참 은행 지점장 출신의 만학도가 내 밑에서 배우는구나.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정인식 총장하고 안종범 수석과의 관계를 입장에 또 있습니다. 정인식 총장은 2003년 2월달 성균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2004년입니다. 2004년 2월달에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십 베스트 프랙티스 2005년 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게 이수를 합니다. 2004년에 정인식 총장이. 그건 뭡니까? 자, 성대 경제학 졸업해가 이듬해 미국 가서 그래도 이런 과정을 이수했다? 아니, 그럼 대학 선생이 이거 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다 하면은 뭔가 좀. 그리고 정인식 총장은 2005년, 그 다음에 2005년 6월 달에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MBA, 이거 취득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가르쳤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래도 탁탁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렇게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 검찰 진술할 때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저 2015년 그 12월 달에 최선이라는 사람 만나기 전에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거짓말 하는데 검찰이 추궁도 안 합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 선생과 제자 이 관계 이 부분을 검찰도 안 물어봅니다. 그 대신 이 정인식 총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0년간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꼼꼼한 분이에요. 다 기록도 남기고 은행원 특징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리를 찾은 거죠 검찰이. 찾아보니까 정인식 총장이 사무총장 개수보전도 사무총장 시절에 안종범 수석을 만난 날짜하고 장소가 딱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리입니다. 이게 은행원 출입되다 보니 다이어리 안종범 수석 플라자 호텔 미팅 이게 이 다이어리에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2016년 그러니까 케이스보 재단이 설립된 게 2016년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1월 13일 설립인데 1월 26일 날 설립되고 13일 후에 26일 오후 2시에 플라자 호텔에서 정영식 사무총장이 안종범 수석하고 만납니다. 1월 26일 날. 그리고 2월 26일 날 그때는 오전 10시 40분에 롯데호텔 8호실 장소가 다 나옵니다. 롯데호텔 8호실에서 정인식 총장하고 안종범 수석이 만납니다. 이때 만나는 사람 딱 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롯데호텔 8호실에서 안종범, 정현식, 박헌영입니다. 2016년 2월 26일이면은 안종범 수석은 대한민국 경제수석입니다. 아니 경제수석이 좋습니다. 자기 대학 교수실 제자, 은행 지점장 출신 그 사람 만나는 거 또 이 사람이 케이스보 재단 사무총장이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박헌영 과장 그것도 스포재단의 일개 과장 결국은 이 케이스보 재단하고 안종범 수석이 뭔가가 연관이 있으니까 일개 과장하고 같이 롯데호텔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3월 29일 날 2월 26일 날 이제 두 번째 만나고 3월 29일 날 오후 6시 30분 조선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정인식 총장이 안종범 수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오후 2시에
플라자 호텔 5층에서 또 안종범 수석을 정인식 총장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인식 총장은 그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이후에는 안종범 수석하고 만난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전에 K스포츠 재단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하고 면접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안종범 몰랐고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이래 거짓말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나오니까 안종범 만난 게, 자 4월 10일 오후 2시에 플라자 호텔에서 만났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오후 5시에 플라자 호텔 사무실에서 또 만납니다. 안종범 수석이니까, 아니 대한민국 경제수석이 어디 험한 집에서 만나겠습니까? 적어도 플라자 호텔, 조선호텔, 롯데호텔 이 정도서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다 만난 거예요.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안종범 수석의 특수한 관계, 좀 묘한 관계, 검찰 조서에 제가 검찰 조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술인은, 그러니까 정인식 총장한테, K스포츠 사무총장으로 퇴직하였는데 입사할 때부터 사무총장이었나요? 아주 뭐 평범한 질문이에요. 그때 정인식 총장 아닙니다. 하면서 그 다음 뭐라 하냐. 제가 최순실에게 면접을 본 후 하루 이틀 뒤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재단법인에서 감사직을 맡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만나면 반드시 하루나 이틀 아니면 몇 시간 뒤에 꼭 안종범이 전화 왔던 거예요. 사실 당시 안종범 수석은 앞전에 그 검찰 진술에서 아니 최순실 만나기 전까지는 안종범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순실에게 면접 탁 본 뒤에 아니 안종범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예. 사실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서, 정현식 총장의 진술입니다. 어려운 때라서 무보수 비상근 감사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하여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재단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회장이 저에게 감사직보다는 재무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이를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때도 하루 이틀 뒤에 안종범 수석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재무를 좀 맡아주시죠 라고 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다. 아니, 최소한 만나고 이야기 듣고 나면 바로 하루 이틀 뒤에 꼭 안종범한테 이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거 빼버리면 돼요. 최소한만 빼버리면 안종범한테 이런 전화 받았다면 끝나는 겁니다. 정인식 총장은 안종범을 보호하기 위해가 꼭 앞에 최순실 끼워놓고, 그리고 그 이틀, 하루나 이틀 뒤에 왔다. 그러니까 SK 그것도 만나고 난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안종범한테서 만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 다 그런 진술입니다. 전부 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좀 동네부 패듯이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참 이 진술서에 보면은 정인식 총장이 어쨌거나 최선을 엮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시는 최선이 내렸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안종범 수석이 축하합니다 하고 그런 전화가 왔다. 정말 다들 너무들 야비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진술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정인식 사무총장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주로 대상 받은 분 아닙니까? 이 사건 폭로하고 웃자고 하는 거. 참 저도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사람들. 자, 제가 정인식 사무총장의 가족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재단, 하나가 미래재단, 하나가 K스포츠재단입니다. 미래재단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기사를 쓴데 그게 TV조선입니다. 그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대한 허위 기사, 그건 한겨레신문이 주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 이사장이 소위 최성원의 단골 마사지 센터 센터장이다. 그런 기사 쓴 게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이 소위 최성원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기사 이 보도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한겨레신문이 꼭 최선하고 K스포츠 재단에서 좋지 않은 기사만 한겨레신문이 집중적으로 쓰느냐?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사 제보자가 정현식 총장하고 그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이게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이 책이 참 소소한 자료예요. 제가 이 최순실 게이트에 한겨레신문 특별 취재반장의 김의겸 기자, 지금 청와대 대변인한테 김의겸 기자, 그 팀이 썼다는 이 책 최순실 게이트에 보면은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정현식 가족의 용기 해가 이게 상당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현식 가족의 용기. 아마 정현식 사무총장 얼굴 사진은 대충 기억나시죠? 요렇게 생긴 분. 요렇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면은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정현식 총장과 그 가족들 극찬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언급해 드리려고 이 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한 취재원을 꼽으라면 단연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다. 그를 통해서 K스포츠재단을 이용한 최순실의 농단은 전모를 드러냈다. 정현식 총장의 말은 빈틈이 없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는 당당했다. 한겨레 기자들을 전폭적으로 믿어줬고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 아주 용비에 써놨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자, 검찰 조서는 저도 상당 부분 벌써 읽었고 지금 법원 판결도 보고 있고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수사 과정 이런 제가 거의 다 지금 파악을 했는데 검찰 조서에 등장하지 않은 게 당시 소위 광란을 피운 언론입니다. 광란. 그 언론 내부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건데 한겨레신문 내부의 모습은 이 한겨레 기자들이 쓴 최순실 게이트에 나와 있고 TV조선 내부의 모습은 이진동 기자 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그 책. 이 두 책이 검찰 조서하고 그리고 이 당시 분위기 맞춰보면은 아하 이게 어느 게 사실이고 참 기자들이 착하겠구나 이런 흑기사 썼구나 하는 거. 저는 그냥 추악하기 짝이 없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습은 그렇지만은 기자는 어찌가나 지금 진실을 우리가 파헤쳐야죠. 진실을. 자 여기에 이 책에 쭉 보면은 정현식 총장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 이름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정의겸입니다.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장 같은 이름입니다. 무슨 자. 귀신이 씌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겨레신문 기자가 이 소위 정의겸이라는 사람하고 통한 게 언제냐? 2016년 10월 18일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그때는 정현식 총장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물론 전화를 한 사람은 정현식 총장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한겨레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겨레 기자가 받으니까 자기 아들 정의겸을 탁 바꿔준 거예요. 이때 아들이 한겨레 기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K의 등본을 5개월 전에 떼어봤습니다. 제가 기자한테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빼내려고 만든 회사입니다. WK는.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등본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정말 웃기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10월 18일 통화를 했으니까 5개월 전에 떼봤으면은 2016년 5월달입니다. 2016년 5월달에 아니 어느 언론에서도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이 취재 안 하고 거기 있을 때예요. 아니 등본에 자금 흐름이 나타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아들에 대해가 한겨레 기자들이 뭐라고 썼느냐? 참,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표현 잘 들어보십시오. 정의겸이라는 아들에 대한 이 표현입니다. 젊은 아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란 단어를 써가며 정현식 아버지란 단어를 써가며 마치 아버지가 겪은 이 모든 일을
자신도 겪은 것처럼 들려줬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정현식 총장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가 겪은 걸 그대로 기자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온 집안이 나서갖고 아주 소설을 썼어요. 마치 아버지가 겪은 이 모든 일을 자신도 직접 겪은 것처럼 들려줬다. 아주 그냥 집안이 아주 작당을 했나 봐요. 소설을 꾸미기로. 아, 그러면서 딱 해놨어요. 보면 아들의 어떤 친구냐, 대학에서 경찰 행정학과를 나온 그런 법리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형사 못지않은 수사력도 지니고 있었다. 이 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책에 나온 평가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도 정의겸도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지라, 기자도 이래 말 싹 바꿔놨습니다. 그도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지라 확실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 도대체 뭐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서나 기록이 있으면 좋으련만 자신의 아버지가 정현식이가 K스포츠 재단을 떠나면서 재단의 서류를 몽땅 놔두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경찰 행정학과를 나와가 신문에 보도된 온갖 기사 보면서 그러면서 상상력이에요. 아버지가 꼬치꼬치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현식이라는 사람은 소위 K스포츠 재단을 2015년 10월 달에 면접을 받고 들어가가 2016년 6월 30일 날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무 그만둬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만두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가 미국도 나가고 열심히 돈을 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현식이라는 사람이 왜 K스포츠 재단을 그만두고, 그리고 정현식이라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이름 이걸 언제 알았을까 하는 의문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 검찰들도 그걸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사람 아느냐? 그랬더만 2016년 5월경에 자기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2016년 5월경. 그럼 거지는 뭐냐? 그냥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회장님. 그 말이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면접도 보고 자기를 뽑아준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안 알려주고 자기를 그냥 회장님이라고 했고 아들한테도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회장님 지시 받고 SK가 80억 내놔라 했고 롯데에다가 70억 내놔. 그 말이나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검사는 더 이상 안 물어요. 그럼 당신 그럼 최순실이라는 이름 언제 알았냐니까 제가 2016년 5월경에 알았습니다. 뭐 그런 줄 넘어가는데, 자 정현식 사무총장이 최순실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책에 또 쓰여 있어요. 이 책에 뭐라고 썼냐? 이 책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2016년 봄 한겨레 기자들 쓴 책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정현식의 안색이 좋지 않은 때가 늘었다.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질 때였다. 평소 말이 없는 그였지만, 그래 정현식이 말이 없었다는 거 집에도 그였지만 가족에게 재단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또 거짓말 아니에요? 수상하게 생각한 건 아들이었다. 아버지 태도가 갑자기 바뀌니까 수상하게 생각 아들이었다. 그는 하나 둘씩 아버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완전 책 재밌습니다. 소설 잘 써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컴퓨터에 아들이 정의겸이가 컴퓨터에 사진 한 장 탁 불러내가 아버지한테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탁 보여줬다. 그러면서 딱 한 말이, 아버지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회장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전혀 몰랐고 그 회장이라는 여자 아닙니까? 그 사진을 보고 정현식은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사진은 뭐냐? 정말 이 사람들이 책이- 너무하지 않아요? 이 책이 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진은 2013년 7월 19일 서울 승마 경기장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관람석에서 남편 정윤회와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던 최순실의 모습이었다. 아우 정말 비명을 지를 것 세상에 같아요. 최순실의 얼굴을 거의 처음으로 알린 한겨레 신문 사진부 박종식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사진 2013년 7월 19일 날 그 서울 승마 경기장 그 최순실 사진, 그게 물론 언론 다 보도가 됐죠. 승마장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그 사진을 아들이 정현식에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괴롭힌 회장님이란 여자가 이 여자지 욕하니까 정인식이가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인식 이때 처음으로 아들이 사진을 보여줄 때 그때 처음으로 최순실의 이름도 알고 실체도 알고 그래서 2016년 6월 30일 날 미련 없이 K스포츠 재단을 떠났다. 무슨 뭐 귀신 나오는 소설이에요? 최순실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정말 한겨레 기자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가만 보면서 참 기자들이 좋습니다. 한겨레 기자들 열심히 취재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니 검찰 조사하고 좀 대조를 해서 봐가지고 이 사람의 이 지금 인터뷰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검증을 해봐야죠. 그냥 이야기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용배청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정인식 총장 그 아내 그리고 아들 그 세 명 딱 사진 찍고 뭐 시민 대상인가 받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영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정인식 총장 부분을 저도 대충은 알았지만 이게 참 거론하기가 조금 멋쩍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꼬장꼬장하고 진짜 그래도 올바른 말을 한 사람으로 이래 알려져 있는데 야, 이런 사람을 내가 참 거론하기가 조금 민망했는데 제가 다 거론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제 거론을 드리지만 그래서 정인식 총장이 최소원이 만나고 나면 꼭 이틀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안종범이가 확인해 본 전화 왔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최소한 빼버리고 안종범이가 모든 지시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안종범이의 역할은 이렇고 최소원의 역할은 이렇다 다르다. 그걸 있는 그대로 그걸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으면은 참 진짜 정현식 이 사람은 역사의 영웅 됐을 겁니다. 진짜 그 상 받을 만해요. 그런데 안종범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정인식 총장이 막 이 미르 K스포츠에 대한 막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될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막 정인식 총장 입을 막으려고 안종범이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건훈이가 그 정인식 부인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사모님 저는 검찰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저하고 꼭 좀 통화를 해야 됩니다. 정현식의 입을 막으려고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현식이라는 사람 진실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참 국민들이 진짜 이 정도는 놀라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에 정인식 총장을 다시 증인 소환해야 됩니다. 증인 소환회가 이 K스포츠 재단 부분 그러니까 미르 재단 부분은 그냥 차은택입니다. 차은택을 진짜 딱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차은택 주장 잘못하니까 바로 잡아야 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은 정인식 총장 바로 잡아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법정에 많이 나가봤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비겁하고 치사하고 정말 더럽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쫓은 것도 부족해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소위 진짜 추 좋은 공직자들 제가 그 특집을 한번 쭉 할 겁니다. 하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정말 너무 분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쯤 되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짜 미래재단 이거 설립 과정에 대해서 딱 한 줄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놓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서 결국 SK 89억 대학 교수 출신의 미숙한 안종범 40년 은행원 생활한 진짜 금 많은 정현식 그 두 사람이 뭐 한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입니다. 오 기자님이 판단해주면 좋겠어요. 예.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특집으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아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